오늘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 작가의 책이 교육청에서 폐기하라는 그런 공문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지난해 때 11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교육청이 각 학교에 보낸 공문서가 문제가 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노벨상 타기 전에 이야기란 말이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청은 이런 성 관련 도서를 폐기하라는 것을 권고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면서 도서를 입력할 엑셀 파일도 같이 첨부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 공문을 받고 많은 책들이 사실 이걸 폐기 처분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노벨 문학상 작가의 책이면 충분히 그 가치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이제 교육적인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폐기를 했단 말이야? 네, 맞아요, 형.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핵심되는 부분이 모호성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이 권고를 지시하면서 하는 말이 음란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폐기 처분을 하라는 권고 지시였거든요. 아니 그런데 내 몸 사용 설명서라든지 말 그대로 성교육 우수도서로 지정된 그런 책들조차도 다 음란물처럼 성 관련이라는 모호한 이런 표현 때문에 다 버려졌다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에서는 우수한 책이거든요. 유해 도서가 지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각 학교에서 음란물이라는 어떤 프레임이 씌워져서 다 각각 자발적으로 폐기 처분을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음란물이 뭐길래 도대체 그렇게 폐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음란물이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 판단과는 좀 다르게 조금만이라도 성기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어떤 성적인 부분이 있다면 다 폐기 처분을 시킨 거예요. 아 이게 지금 표현이 보니까 음란물이 아니고 성 관련 도서를 다 폐기할 것을 권고한다. 네. 성 관련 성하고 다 관련되어 있을 수 있잖아. 그쵸. 남성 여성만 나오면 다 성 관련일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모호한 기준으로 폐기하라고 권고를 하다니 이거 자체가 문제 아닌가.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각 학교의 사서들은 이거는 이렇게 한 번도 지시를 내려온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나 예외적이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또한 학부모들이 각 경기도에 있는 보수 학부모들이 이 성과 관련된 자기네들은 이제 음란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음란물 책들을 빨리 공공도서관이나 학교의 도서관에서 빨리 폐기 처분하라는 회견을 했었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생물 교과서도 다 성 관련 책인데 그것도 다 폐기하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거의 그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성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형은 생각해 보셨어요? 형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때만 하더라도 구성희 씨가 좀 많이 우리 때는 얘기를 많이 해줬던 맞아. 시대거든요. 꼭 필요한 성교육조차도 성 관련이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입을 막고 책을 폐기하고 오히려 역사적으로 퇴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때만 해도 구성희 씨가 나와가지고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요새 엄마들 사이에서 자꾸 이걸 성을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좀 더 많거든요. 이게 건전한 성교육이 이렇게 힘을 잃고 사라지면은 결국에는 왜곡된 포르노라든지 이런 음란물로서 오히려 음지에서 잘못된 컨텐츠로 잘못된 지식을 쌓을 그럴 위험성이 더 커진다고 보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엄마들이나 부모들이 얘기를 해주고 그에 따라 학교에서도 얘기해주면 오히려 사실 좀 더 안전한 생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엄마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성에 노출되고 싶지 않은 거는 좀 이해가 가거든요. 한편으로는. 근데 애들이 요즘에 노출되는 게 많잖아요. 막아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건전하고 좋은 교육 컨텐츠로 그런 잘못되고 왜곡된 것들을 약간 문화시키고 교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건전하고 좋은 컨텐츠는 막아버리고 이 불법 컨텐츠는 애들 휴대폰을 완전히 뺏을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거기에 노출돼 버리니까 더 역효과가 난다. 그렇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피임 방법이라든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킨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것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긴 해요. 어때요, 형?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어릴 때보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성 관련 도서를 다 폐기하고 이 우수 도서로 인정받은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 그 다음에 10대들을 위한 성교육, 이런 아주 우수 도서로 인정된 이런 책들까지 다 폐기해서야 무슨 성교육이 되겠냐. 그래서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형 읽어보셨어요?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책 한번 보셨어요? 받겠습니까? 저는 이거 이번에 자료 조사를 하면서 몇 개 살펴봤거든요. 그 지금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조금 받긴 했는데 남자와 여자의 그 성기, 그 다음에 그 벗은 몸, 나체죠. 그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서 지칭을 다 해요. 이거 뭐 어떤 자궁이라든지 어떤 귀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걸 보고 이제 보수 어머니들께서 이게 너무 적나라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남자와 여자의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적나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 당연한 이야기를 그 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없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야.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이거와 더 관련해서 형이 좀 얘기해 주게, 다비드상이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플로리다 주에서 다비드상 아시죠? 동상. 네, 거기에 남성의 성기 부분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다비드상 사진을 보여준 걸 가지고 포르노라고 하면서 이 교장이 사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다비드상은 충분히 이 예술 작품으로서 존중받을 만한 건데, 거기에 단지 성기가 조금 자세하게 별로 크지도 않아. 그거 보면은 그리 크지도 않은데 이걸 가지고 지금 보자. 형, 크지도 않은 거는 그게 안 돼서 그래요. 팽창이 안 돼서. 아니 어쨌든 그런 예술 작품까지도 이 포르노라고 하면서 미술 수업 시간에 보여줬다고 교장이 책임지고 사퇴를 할 정도로 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수적으로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2주 동안 갔다 왔거든요. 아니 오줌 싸는 동상은 거기 아니야? 오줌 싸는. 오줌 싸기는 네덜란드지. 그건 아니에요. 네덜란드고. 맞아. 이탈리아는 다비드상은 오줌 안 나와? 그걸 뚫어. 아니 나중에 나오게 하면 훨씬 더 이제 관광 자원으로서 훌륭할 것 같은데. 뚫어봐. 피렌체에도 그 다비드상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다비드상? 아카데미 미술관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피렌체 가면 꼭 들려야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아카데미 미술관에 가면 딱 전시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압도해요. 거기에선 물줄기가 나오지 않아요. 아쉽네. 불쌍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이야기들은 좀 잘라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몰려가서 바보 같은 소리 하면 다 들어주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술 교사로 있는 분이 이제 자기하고 자기 부인의 나체를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를 했다가 이 음란물로서 이렇게 처벌받을 뻔한. 네,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런 음란물이라고 하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해서 이제 처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큰 논란이 됐었죠. 대법원에서는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판단을 하라고 하거든요.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러면서 더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술이라 해서 음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음란하지만 완화될 수 있다. 그 범죄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말한 것처럼 음란은 해. 그런 나체 사진을 보여준 거 음란은 하지. 음란은 한데 다만 그것이 이제 예술과 합쳐졌을 때 완화돼서 심사를 해보겠다. 그런 식이 아닐까요? 그거 말고도 형 우리 세대는 마광수 씨도 있잖아요. 마광수 씨도 있고 이연세 씨도 있고.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얼마나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지 또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단지 성적인 거라고 반드시 터부시하고 반드시 배척하기만 해서 이 나라가 발전을 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청소년 보호라는 게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은 아직
완전히 이게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미성숙한 대상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 아이들은 어쨌든 성적으로 뭐 어떤 음란한 부분에 대해서 보호해야 할 책무도 있어요, 국가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걸 성적으로 모든 거를 그래서 다 허용시킬 수 없다라는 것도 맞지, 맞지. 보수의 어머니들 입장에서 봤을 때 타당하지. 타당해요. 다만 그 경계, 모호함,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즉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와 청소년의 보호라는 가치에서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이걸 논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유와 청소년 보호가 절대로 충돌하는 게 아니지. 음. 왜냐하면 교육적이고 예술적인 것들은 충분히 그런 어떤 성적인 표현을 하면서도 청소년에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모든 걸 이렇게 막아버리면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항상 안 좋은 것들이 먼저 유행하게 돼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 자리를 미리 건전한 것들로 애들에게 그 인식을 채워놔야지 이런 나쁜 것들을 보면서 얘가 판단할 건전한 기준이 생긴다고. 좋은 예술과 나쁜 예술이 있어요?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너무 모호해.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봐서 즐거우면 예술이고 혼자 음흉하게 보면 외설이다. 외설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완전 최고의 기준이다. 현장. 어찌 보면 또 맞는 것 같아. 또. 같이 볼 수 있으면 예술. 같이 보면 너무 부끄럽고 혼자 봐야 되면 외설.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 최고의 기준인데. 근데 또 그게 그러니까 옛날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면 옛날에도 어떤 야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제가 영문가로서 얘기하자면 율리시스 야설 같은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강 작가 책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저는 어렸을 때 좀 다시 이때가 얘기할 거지만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인가 좀 충격적인 소설을 봤어요. 소송을 그러니까 뭐냐면 고구려 주몽의 공주 부여로부터 내려오는 주몽의 배우자가 됐잖아요. 그 소송에 대한 주제로 쓴 소설이 있어요. 2권짜리. 제가 그걸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읽었었나? 그래서 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어. 표현이 너무 적나라 했어. 그러니까 고구려 주몽과 소선호가 어떤 그런 성관계를 하는 그 모습을 약간 잠깐 나오거든. 근데 그게 내가 학창 시절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형은 아니. 나는 너무 더 센 것들을 봐가지고 글자를 봐서 뭐가 충격이 오나? 아니 진짜 나는 그때 왜냐면 그 어떤 그 선홍빛 뭐 어떤 그런 유방을 그런 거 뭐 하고 막 이런 게 나와 뭐 어디 뭐 하고 이렇게 어떻게 뭘 하고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그때 야동 안 봤었어? 네, 저는 안 보고 저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런 걸 딱 이제 보는데 너무 적나라한 거예요. 그때 좀 혼동이 왔어. 근데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그 보수 단체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해는 가. 그래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느낄 만한 어떤 그런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혼자 보면 외설이잖아요. 그때도. 그렇지. 내가 혼자 봐. 즐긴 건 아니야. 즐긴 건 아닌데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외설이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볼 것 같아. 그 책을 선생님이 만약에 봤을 때 야, 이놈이 이런 잘못된 걸 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외설이지. 근데 왜 선생님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냐면 나는 이거로 보는 거지. 외설적인 것이 목적이 돼서 그 컨텐츠만 주구장창 나온다 이러면 외설인 거고 이 고구려 주몽과 소선호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일부분 그렇게 나왔다 이건 예술인 거지. 이런 기준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혼자 보면 외설이고 같이 보면 예술이고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판단 검토를 해야 되는데 성 관련이면 다 막아버린다. 이것 자체는 굉장히 이 발전을 저해하는 전체주의적이고 검열, 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이 헌법 정신에도 반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저도 형의 의견에 100%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의 말처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대법원의 판단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것도 모호해. 뭘 종합해서 뭘 고려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우리가 법을 하겠지만 그때 상황, 시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것도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돼. 맨날 종합적으로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고려하면 되겠지 뭐. 네. 오늘 1부 여기까지. 1부 외설과 예술의 경계의 모함이었습니다.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네.